우리는 경제적으로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예는 뭡니까? 연끌하고 비트하고 코인 해가지고 빚진 사람들이 이제 노예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노예가 된 사람들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이제 불의의 한 가지도 못하고 인생을 자기 주도로 살지 못합니다. 그저 눈치 보고 끌려다니고 이제 기득권들이 원하는 이제 방향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면요, 자유인은 원하는 곳을 자기가 가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자유인입니다.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려고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은 절약하고 소득보다 소비가 이제 적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들어오는 수입보다 소비가 적으면요 돈이 남겠죠. 그렇게 남겨서 차근차근 비상금이든 아니면 생활비든 뭐든 어떤 용도든 간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돈을 마련해 놓는 것, 그게 이제 우리네 삶에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아이들 학용품 사주고 먹고 싶어 하는 거 사주고 이제 입고 싶어 하는 옷 사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최근에는 2030들이 MZ세대들이 이제 결혼할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살고 있죠.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결국 이제 2030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 결혼하지 않는 이유, 연애하지 않는 이유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상당 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뭘 하냐라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자기가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상대방을 책임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영끌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제 맞벌이 안 할 수 없고 이제 빚내가지고 원리금 갚느라고 거득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싱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결혼하면 불행한 거구나.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출산해서 애까지 싸질러 놓으면 그 애가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견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얘기할 게 못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살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할 정도인 거지, 애를 무조건 낳아야 된다, 누가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애 낳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래저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너희 때는 왜 그러냐, 이런 이제 꼰대식 라떼식 발언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 앞으로는 남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든 뭘 하든 이제 거의 관심도 안 가지는 이제 시간들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아예 그냥 남들한테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거죠. 신경 쓸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까지 됐을까라고 말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우리는 일본보다 더 극심한 경제 충격,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넉넉하게, 편하게,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당연하게 생각 못하는 이제 시기가 이제 오는 거죠. 이미 이제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집값이 떨어진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된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인데, 뭐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이 방화 사건 생기고 살인과 자살과 뭐 엄청난 일들이 이제 도처에서 터져 나올 것인데, 뭐 이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주식이 웬 말이고 부동산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도 안 좋아질 것이고 부동산도 더 이제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데 사는 게 문제지 그런 자산시장의 흐름이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2024년부터 이제 2월 26일부터 해서 스트레스 DSR 4월 1일 5월 1일 경기대응 완성자금 적립, 이래저래 이제 이자 올라가고 이제 가계 대출자들의 부담만 이제 더 가중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잘 살아가는 게 쉽겠냐고요. 무지하게 어렵죠. 이제 혹독한 충격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아주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조심조심 아마 더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난 5년 동안 제가 먼저 매를 맞아서 먼저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저는 그나마 빚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상이 도운 거죠. 조상이 도와서 저를 빚 없게 만들어 줬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제가 제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나 지금 사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기가 얇아가지고 남에게 당하는 거 아니야? 뭐 물론 얼마 전에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서 참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을 뒤집어 썼죠. 기가 얇아가지고 당한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하게 돼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손실을 좀 입은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아마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맞아봤다고 다음번에 맞을 때 또 안 아픈 게 아니다. 뭐 이게 이제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조심해라 좀. 너 왜 그렇게 기가 얇아가지고 남들 뭐 얘기하면 그렇게 잘 듣냐.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기꾼한테 당하기 참 쉬운 스타일이라고. 아 참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도 합니다. 자책도 좀 하고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됩니다. 그런 성향이 정말 있나 봅니다. 남에게 생각이 너무도 쉽게 잘 읽히는 스타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관종이고 좀 말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이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영상을 찍을 때는 말을 많이 하더라도 실생활에서는 최대한 말을 줄여야 될 텐데, 그래야 또 당하는 일이 없을 텐데 라고 이제 생각을 계속 합니다. 아무쪼록 뭐 제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엉망을 지내기 때문에 이제 제 경우를 받는 교사 삼아서 다른 분들은 좀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혹독하고 어렵고 빡빡하고 막막하다. 그래서 좀 더 유의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좀 더 하고 구상도 더 하고 살아갈 방도도 더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단돈 1,000원, 단돈 만원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는 걸 좀 더 조심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오늘 하루도 다짐해 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 내 삶,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키는 것 내 몫인 거지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히 오늘도 먹고 살 고민, 걱정을 거두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